박지윤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윤입니다. 2월 첫날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상 지금 1도이고 낮 기온 4도 정도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킹 2부에서는 안철수 당권 도전자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안철수 후보 약진 등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진 3부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발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경찰의 수사 착수, 또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부는 맞짱 토크 시간입니다. 장윤성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2차 소환, 대북 송금 사건 의혹, 김건희 여사 정치 문제, 유승민 불출마 선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지윤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이제 2월 달입니다. 네, 2월 1일이고요. 2월 시작부터 택시비, 택시 많이 타시죠? 그렇죠. 1,000원 올랐고 요금. 네. 또 그리고 지하철, 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네. YTN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그러니까 택시 잘 이용하시잖아요. 네, 저도 택시 그렇지만. 요금이 딱 오른 게 티가 나더라고요. 4,800원으로 시작합니다. 예, 4,800원으로 시작하고, 거리당 요금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뭐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뭐 시간 요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다릴 때도 이렇게 막 말이 달리잖아요. 말이 달리죠. 예. 말이 달리는 거는 31초당 10원이었던 게 31초당 100원이었던 게 30초당 100원이 됐어요. 살짝씩 올라간 건데. 살짝씩 올렸고, 예. 근데 이제 제일 체감이 다가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 요금이 네. 한 1,000원 정도 확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월이 오면 야, 이거 1월이 벌써 갔네. 네. 그리고 또 설까지 지나고 나면은 야, 이거 올해도 뭔가 신년 느낌이 다 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들죠. 특히 이제 오늘부터는 택시 요금부터 오르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뭔가 확 달라진 게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택시 요금도 있지만 지하철 요금도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서울시가 최대 400원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요금이 1,250원입니다. 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마을버스 요금은 한 900원 정도인데, 여기서 3,400원 정도 만약 더 오른다 그러면 이걸 한 달로, 이제 한 달 같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왕복 기준으로는 이제 뭐 네. 하루에 한 600원, 뭐 800원 오른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뭐 2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부담이 더 되는 것이고요. 물론 뭐 정기권 이런 부분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최대한 뭐 요금 인상을 억눌러 왔지만, 네. 이 적자 폭이 너무 많이 쌓였다. 도저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뭐 앞서 택시 요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금 현실화,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으면 택시 기사님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택시 하려나. 그렇죠. 이게 특히나 예. 뭐 사실 택시 대란 같이 뭐 밤에 택시 안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물가 오른 것에 따라서 뭐 택시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적자가 많이 쌓이고 있는 뭐 버스, 네. 지하철 이런 부분들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게 사실. 난방비. 그렇죠. 지금 공공요금들이 다 지금 오를 전망이거든요. 네. 지금 난방비 때문에 민심이 흉하잖아요. 그럼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여당에서 정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 총선까지 좀 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뭉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냥 안 올리고. 예, 이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부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 뭐 어려움은 좀 최대한 이렇게 네. 케어하면서 좀 적자가 너무 쌓이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네. 하는 정부나 여당의 고민이 사실 깊습니다. 자, 서울시로 가보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 교통요금 인상 이후로
기재부 지원 반대를 꼽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이제 65세 네. 이상 무임승차 부분을 거론하기도 했고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 아닌가요? 굉장히 예민한 예. 부분이죠. 사실은 이 그 이제 고령층에 어찌 보면 뭐 교통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서울 뭐 교통공사나 지하철공단 이런 데에 그 뭐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네. 실제 경영하는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이게 무임승차 인원이 가면 갈수록도 고령화가 되면서 많아지고 네. 이게 좀 정부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건 아니냐라고 했던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이고요. 근데 이제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이걸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쉽게 나이를 뭐 지금 65세거든요. 노인복지법상에 지금 그렇죠. 노인 연령 기준 65세 이상 무임승차인데 이거를 70세로 올린다든지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좀 아주 예민한 하나 부분 문제가 때문에 아니죠.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난방비 문제 등 협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원래는 내일 2일 날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건 연기됐고요. 아마 정부 측의 이 준비 부족으로 당에서 좀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지금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 찾으라 그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석유사업법 활용하면 안 되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중산층에 대한 지원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적자폭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뭐 바우처 확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뭐 중산층 가구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중산층 지원 방안을 찾으라라는 주문을 내렸고 근데 이게 또 지금 요금 인상 자체가 이게 적자를 좀 줄이자라는 건데 또 그렇다고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뭐 어떤 국가 채무가 됐든 뭐가 됐든 부담이 또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고민이 사실 깊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당에서는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중산층 가구 전부는 아니더라도 뭐 예컨대 뭐 어린 아동을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라든지 네.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가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석유사업법 활용 제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횡재세랑 좀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횡재 성격으로 봐야 된다. 예, 횡재세랑 예. 비슷한 제안이고 예. 이게 지금 우리 석유사업법에 그 석유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이제 석유업자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는 쓸 수 없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뭐 규정은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네, 거예요. 실행하기에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규정상에서도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수입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 그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과금을 낼 수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저는 뭐 지금 잘 몰랐는데 옛날에는 정부에서 석유 판매 그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줬답니다. 그 업자들한테. 그래서 그때 만약에 뭐 수입은 아주 싸게 하는데 판매는 아주 비싸게 하고 이 가격 격차가 클 때를 부과금 어떻게 보면 그 그러네요. 징수하는 경우로 했던 거라서 이게 이 규정을 현재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옛날 있습니다. 규정인데 비슷하긴 한데 상황하고는 맞지는 않게 네, 보이네요. 하려면 아마 이것도 법 개정이 좀 필요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컷오프 기준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후보들이 뭐 많이들 네. 출마 러시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4명, 아하. 최고위원은 8명, 청년 최고위원은 4명까지 컷오프를 해서 그 사람들 상대로 경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준 중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전과 있는 후보들 배제가 됩니까? 선관위가 이제 처음부터 예. 이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 뭐 적용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내놓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어떤 범죄에 대해서 네. 공직선거에 준해가지고 보겠다라는 정도로 일단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당대표는 6명입니다. 출사표 던진 인사들이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한교안, 강신업 네. 6명인데 결국 4명이 올라간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누가 봐도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은 뭐 거의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예. 지금 컷오프가 2월 10일인가 뭐 아무튼 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네, 안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당원 여론조사 거쳐가지고 컷오프를 바로 하기 때문에 네.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은 뭐 당연히 확정이고 나머지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현역 2명에 또 현역 아닌 두 사람. 그렇죠. 윤상현, 조경태 두 분은 현역이고 현역이고. 황교안, 강신업 두 분은 이제 원외이신데 원외이시고. 예. 이분들은 사실은 약간 좀 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물론 뭐 누가 열심히 되더라도 큰 큰 그건 없다 이 뭐 말씀으로 열심히 들리기도 하시고 하고요. 예. 이게 뭐 하겠지만 앞으로 네.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지지율이 다 대체적으로 10% 선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론 흐름이나 뭐 좀 운에 네. 많이 좌우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네. 이유 또 우리 천하람 변호사 또 들은 얘기가 좀 있을런지요? 뭐 저도 뭐 따로 연락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결국은 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고생만 할 것 같다. 아하. 고초만 겪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게 저도 정치하고 있지만은 이게 선거를 1년에 한 번 이상 나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나갔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그 직전에도 대통령 선거도 대선까지 했었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레벨의 선거를 아. 벌써 연달아서 이번에 만약에 했다면 3번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치르게 되면 또 주변에 후원 좀 해달라, 뭐 가족들도 고생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나가가지고 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뭐 이런저런 마음들도 작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불출마 선언문이 좀 셉니다. 대통령 그렇게 자유를 외쳤는데 이 당에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없다. 자, 이렇게 윤심의 마보에서 당을 망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아주 강한 좀 불출마 선언문이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유승민 의원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찾아봤는데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이게 요새 불출마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이현주 전 의원 불출마 선언문이더라고요. 이건 이현주 네, 이현주 전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런 거고 그렇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메시지에서도 가시가 발견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폭정이라는 것도 네. 좀 강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별로 의미 없고 앞으로 인내하면서 폭정을 막으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뭐 이런 꽤 뭐 강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원주 전 의원도 뭐 최고위원 내지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좀 남겼군요. 네, 예,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 지금 사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연경 선수 또 남진 씨하고 찍었던 사진 이게 뭔가 지금 상당히 지금 거짓말 아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김기현 의원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제 소개를 시켜준 것 같긴 해요. 그때 네네. 김연경 선수, 뭐 우리 또 국민 가수 남진 씨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또 다른 분들도 계셨나 봅니다. 뭐 그분들이 또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인사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김연경 선수나 남진 씨가 아주 강한 뭐 어떤 지지 의사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 뭐 뒤에 해명을 봤을 때는 남진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뭐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다. 잘 알지 못한. 정치를 저렇게 네. 오래 했는데 알지 못한다는 아니 것도 그렇긴 한데요. 이제 서로 이제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예. 친분이 있거나 이런 것 그런 같지는 의미다. 않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사진 찍자고 하면 어지간하면 또 같이 찍고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글쎄요, 이제 사실은 김연경 선수 남진 씨랑 같이 사진 찍는다고 해서 지지가 막 확 오르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게 조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마이너스가 그런 될 수 상황인 있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잠시 후 4부 맞짱 토크에서 장윤선, 장성철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또 부르니까 뭐 내가 대선 졌으니까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조사 때도 질문지가 100페이지 넘었다고 하는데 쟁점이 지금 많은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 지난번 조사 때는 조금 큰 줄기 위주로 배임 위주로 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다음번 조사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측근들의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 대장동 일당과의 구체적으로 뭐 주고받은 내용들 이게 또 뭐 이해 상충에 뭐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 대장동 사건이 거의 뭐 한 대하드라마급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삼국지 수호지 거의 그런 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검찰로서도 굉장히 이 뭐 시간대별로 또 그 어떻게 보면 인물 간의 관계별로 아주 구체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보면 일단은 이해 충돌 내지 배임죄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검찰 혐의대로 배임죄라면 그 동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 이게 배임죄 근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뭐 그 혹자들은 이런 네.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정확한 거는 수사 내용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공약이었던 이제 1공단 공원화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가져가면서 네. 그와 관련해서 말이 잘 통하는 업자들에게 좀 경제적인 이익을 몰아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뭐 네. 예를 들어 초과이익 환수도 좀 빼주고 뭐 원래 유동규는 뭐 수익이 4천억 정도 날 거라고 했는데 뭐 네. 그거를 좀 줄여서 뭐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사실 이 기존의 어떤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기존에 사업했던 어떤 내역이 없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컨소시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얘기하면 알면서 봐준 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배임죄의 핵심인데 네.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나 뭐 수사 결과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서판교 터널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비용이냐 이익이냐 근데 또 일부 주장에 따르면 서판교 터널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것을 비용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서판교 터널이 없게 되면은 대장동이 판교 생활권과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는 그게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렇죠. 그게 없으면 분당 쪽으로 나가야 돼요. 판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돌아서 이제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뭐 그런 달라지죠. 구조로 예. 생활권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대장동 개발을 할 거면 결국 판교 쪽과 연결이 필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걸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판교 쪽 생활권이 연결이 돼야지만 업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면은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뭐 부동산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비용이냐 이익이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어찌 보면 도움이 되는 네. 하나의 호재성 뭐 투자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사건도 좀 살펴보면 지금 방북하기 위해서 지금 전달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통화도 하고 뭐 아는 사이다라고 좀 진술을 번복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거 검찰 신작 소설이다 또 받아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사실은 처음에 입국하면서 네. 인터뷰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뭐 알지도 못한다. 전혀 모른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뭔가 서로 아는 것 같은 뭐 내용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이재명 뭐 당시 지사랑 뭐 통화를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도 김성태 회장 입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신작 소설인지 아닌지 뭐 구체적인 내용 당연히 봐야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특정 정치인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뭐 물건도 아니고 돈을 보냈다. 이건 사실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 이게 뭐 송금을 하는 거는 이게 또 승인 없이 하게 되면 이거 대북 제재를 남북 교류협력법 이런 거 유엔화도 제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상황이고. 지금 예. 다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본인이 이렇게 법적인 위험을 많이 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완전히 꾸며내서 얘기를 했을까? 뭐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목적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일단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뭐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는 없는데 네. 일단 만약에 지금 이 뭐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 이런 음.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일단 여기로 네, 본다는 이쪽으로 거네요. 지금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